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여야의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탈락자들의 대거 무소속 출마가 예상됩니다. 공천 후폭풍으로 총선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문매를 맞았던 대한항공 일가가 이번에는 오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말로 또다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산차 업체들이 내수시장에서 3위를 놓고 치열한 자리 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GM과 르노삼성의 신임 사장이 각각 부임하면서 경영 첫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유명 여가수의 미국 원정 성매매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해외 원정 성매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한류의 민낯, 미국 내 한인들의 불법 원정 성매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 주말뉴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TVK 주말뉴스는 교민방송사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작 송출하는 뉴스입니다. 앞으로 교민 여러분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4.13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천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낙천한 의원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4.13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전혁수 기자 연결합니다. 전혁수 기자. 네,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공천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 당의 내부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은 당을 향해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조사 1위인 현역 국회의원을 날리고 2등, 3등, 4등 후보들끼리 경선을 붙이는 것이 공정한 공천입니까? 특히 비주류인 친이계와 유승민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컷오프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승분은 오직 한가르기와 청와대의 뜻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낙천한 의원들의 집단행동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만약 이들의 탈당,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 선거에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들이 탈당 무소속 출마 대열에 합류하기에는 낙천자들의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당선 가능성, 이후 복당 여부 등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육선 중진이자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의 낙천으로 인한 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강행 방침을 거듭 밝히는 등 공천 탈락 반발 움직임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나 의정활동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정호준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 후 국민의당에 입당했습니다. 더민주 공천에서 무더기로 탈락한 주류 친노계와 범주류 현역 의원들도 국민의당으로 이동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면 야권의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야권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연대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의 승패는 각 당이 내부 분열을 얼마나 차단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TVK 뉴스 전혁수입니다.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룹 총수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말성 SNS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희호 기자입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13일 대한항공 부기장 김모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기 비행 전 조종사들이 챙겨야 하는 복잡한 전차를 게재한 이유입니다. 이 글을 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조 회장은 댓글에서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운항 중 기상의 변화는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다 분석해주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냐며 조종사는 가냐 안 가냐만 결정하면 되는데라며 반박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며
과시가 심하다, 개가 웃는다라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댓글은 최근 대한항공 노사의 임금 협상 결렬 등 조종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핵심 인력인 조종사의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조 회장은 항공사 CEO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은 경비행기 자격증도 있고 비행 과정 자체에 대단히 익숙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여객기를 몰아본 적은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조 회장이 최근 첨단 비행 장비의 발달과 운항 통제센터의 지원으로 조정근무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부적절한 언행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4년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미국 뉴욕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멈춰 세우면서 이른바 땅콩 해양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TBK 뉴스 최희호입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1위와 2위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현재 한국 GM인데 르노 삼성과 쌍용차가 야심차게 신차를 내놓으면서 3위 자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진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죽 지세로 달리던 수입차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완성차 내수시장에서 부동의 1, 2위를 지키고 있는 건 현대와 기아차. 한국 GM은 2010년 이후 줄곧 3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4, 5위 업체들이 박빙의 승부를 보이면서 2014년엔 르노 삼성이, 지난해 쌍용차가 각각 4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쌍용차와 르노 삼성은 신차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 GM의 3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수 3위를 지키거나 뺏는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산차 판매 꼴찌였던 르노 삼성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우선 SM6가 사전계약 11,000대를 넘어서며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출시될 신형 QM5를 앞세워 연간 판매 10만 대를 넘기겠다는 목표입니다. 전시장 숫자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업사원들 숫자도 1,800명 선에서 이미 2,300명을 돌파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상반기 최대 화제적으로 꼽히는 신형 말리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인기 모델 임팔라의 공급 물량도 최대한 확보해 3위 자리를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며 지난해 4만 대 넘게 판매됐던 티볼리의 돌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GM의 제임스 김 사장과 르노 삼성의 박동훈 사장이 각각 내정되면서 경영 첫해 각 사령탑의 경영 능력이 얼마나 드러날지 기대됩니다. 올 한해 완성차 내수 점유율 3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꼴찌는 누가 차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BK 뉴스 진용주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44만 명 증가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노를 준비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유호승 기자입니다. 88년 첫 출범해 올해로 28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모두 2,157만 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44만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입자가 28.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 가입자가 5년 전과 비교해 175만 명이나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가입자 대비 약 3배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 증가로 풀이됩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의 신규 가입 규모가 2014년 14,000명에서 지난해 39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주부와 학생, 60세 이상 노인 등 의무가 아닌 자발적 가입자도 46만 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고 최근에 저금리 추세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51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0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18만 명으로 이들은 매월 평균 88만 원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TBK 뉴스 유호승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특허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업체들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롯데와 SK는 특허 기간이 늘어나 영업권이 연장되면 직원들의 고용은 물론 사업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신규 면세점 업체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유치도 쉽지 않고 직원 뽑기도 어려운데 면세점을 더 늘리면 함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존 업체들에게 시장 재진입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이달 말쯤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외곽의 하동 신도시. 이곳에서 보기 힘든 낯선 한국식 주상복합 아파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국내 건설사가 만든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아직 아파트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이 같은 한국식 주상복합 아파트는 현지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른바 건설 한류입니다. 분양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높아 3.3제곱미터당 500만 원가량이지만 꾸준히 호응을 얻으며 분양률이 95%에 달했습니다. Chọn nơi đây bởi vì có một không gian rất là thoáng, hướng đến thiên nhiên và tôi nghĩ rằng đây là nơi hướng đến con người rất nhiều. Chúng tôi mong các bạn hãy đến đây và cảm nhận cùng tôi. 하노이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 이상. 이에 힘입어 국내 건설사들은 베트남에 12,000여 가구의 한국식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교사에게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강조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은 한 번에 100만 원, 한 해 300만 원어치가 넘는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준돈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에서 받는 3만 원 이하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 새로운 촌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요.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을 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임의로 사용하는 불법 찬조금 처벌도 강화됩니다. 촌지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삼김시대의 마지막 주역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책에는 구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2차례, 4개 정당 총재라는 전무후무한 정치 경력을 지낸 김 전 총리가 지나온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총재님은 현대사의 중심에 계셨던 역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총재님의 국가관, 가치관, 인생관, 사생관을 후생들이 뒤따라 배우고 실천함에 꾸밈없는 생생한 이 증언록은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김무성, 김종인, 안철수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올해 구순을 맞이한 김 전 총리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을 염두에 둔 듯 철저한 국가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거나 대통령 되는 꿈을 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추적하는 취재 파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인 불법 성매매가 극에 달하면서 한류 흑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까지 미국 원정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가수 시모 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시모 씨는 브로커 등을 통해 외국에 나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모 씨는 현재 구속된 연예기획사 강모 대표에게 돈을 빌린 뒤 금전 상환을 대가로 지난해 4월 재미교포 사업가 A모 씨를 소개받아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모 씨는 성매매 대가로 3,500만 원 상당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 들었을 때 그 연예인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죠. 특히 이번 성매매 사건으로 구속된 브로커 강모 씨는 2013년도 성현아 스폰서 사건의 장본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 원정 성매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주택가 등지로 더욱 은밀하게 스며들면서 미국과 우리 정부의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인 불법 성매매는 코리아타운이 있는 LA는 물론 워싱턴, 뉴욕 등의 대도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의 시골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는 현지 사회 문제와 함께 한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이들은 일부 한인 택시기사들을 알선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3개월 무비자 입국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사전에 빌린 고급 아파트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된 여성들은 무비자 체류 기간 3개월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고 당국의 단속을 피해 하루 종일 아파트에서 손님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한국인 여성에 대한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취약 지역을 경유하거나 성매매 업주 소유의 일반 회사로 취업을 위장하는 등의 형태로 입국 수법이 진흥화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적인 성매매는 물론 이와 연관될 수 있는 마약, 강간 등의 2차 범죄에 주목하면서 필사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 손실은 물론 미국 입국 과정 강화 등의 조치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외교부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특히 성매매 업무는 이게 여러 부처가 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호라든지 방지라든지 처벌, 수사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부처 안에 점검단이 있어요.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점검단이라고 관계부처가 이제 참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해외 성매매 문제도 안건으로 선정을 해서 관계부처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집중해서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불법적인 성매매는 비단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한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향후 국가 간 출입국 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TVK 뉴스 박동선입니다. 한 주간의 대한민국 연예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K스타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앙아시아 가상국가 우르크에 파견된 군인과 의사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작품인데요. 군 제대 후 군인 역할로 첫 복귀작을 선택한 배우 송중기 씨와 의사 역으로 변신한 로맨스의 여왕 송혜교 씨가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8회분까지 방송된 현재 국내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방영된 미니 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치인 28.5%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의 열풍으로 부부싸움이 생기는 등의 소동이 발생하면서 공안 당국이 주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태양의 후예가 다소 침체되어 있던 한류 열풍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국내 연예인들의 잇따른 활동 중단과 복귀 소식입니다. 지난 6일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해리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바로 뇌수막염이었습니다. 해리 씨는 지난해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케이블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8 출연 이후 CF와 방송계를 휩쓸며 대형 스타로 성장해 왔는데요. 바쁜 스케줄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해리 씨. 현재는 퇴원 후 컨디션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스타로는 개그맨 정용돈 씨와 그룹 EXID의 멤버 한희 씨가 있는데요. 정용돈 씨는 지난해 지병이던 불안장애로 인해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고요. 지난달 피로 누적 등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한희 씨는 지난 18일 중국 스케줄을 통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밝고 씩씩했던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팬들 앞에 서기를 기원합니다. 90년대 꽃미남 가수였던 김원준 씨가 다음 달 16일 14살 연하의 신부와 혼례를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연예계 대표 꽃미남 노총각으로 불려왔던 그가 갑작스레 결혼 발표를 하면서 신부는 과연 어떤 사람일지 기대가 커졌는데요. 신부가 될 상대는 미모의 현직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싱글 생활 끝에 만난 인연인 만큼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김원준 씨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룹 2NE1의 리더 CLC의 미국 정식 솔로 데뷔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CLC는 현재 저스틴 비버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스쿠터 브라운과 함께 정식 솔로 데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미국 프로모션 곡인 헬로 비치스로 글로벌 스트리밍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성공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던 CLC의 정식 데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